잘 지내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째든지 좋은 마음으로 잘 지내야 돼요. 이제부터 지유 출가가 시작이 되는 이 기림사 부감에서의 6년 묵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뒤에 시금방직에 이 부처님께서 고행할 때의 이 조각상을 걸어 놓았는데, 부처님의 고행에 비하면은 묵언하는 건 이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요. 저 불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부처님 고행상인데, 아마 한 2000여 년 전 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600년 후에 그 간다라 미술이라고 유명하지요. 지금의 아마 파키스탄이 그곳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이 특유한 불교 이 미술 이 풍토가 있었다는데, 그곳에서 제작된 이 부처님 고행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고행을 할 때의 그 갈비뼈가 저렇게 드러날 정도로 고행을 아주 심하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몸이 덜 익은 그게 요즘은 가끔 또 벌써부터 이 생각이 잘 안 나고, 오이가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보였다. 완전히 이 뼈가 수수깡처럼 텅텅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앞뼈를 만지면 이 뒷뼈와 맞닿았다. 갈대처럼 살이 부스럭거렸다. 아주 적나라하게 경전에 표현을 해놨어요. 그때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이 고행상을 저렇게 간다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처님께서는 두 극단을 피하라고 했어요. 하나는 애욕이나 물질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 폐단을 말씀했고, 또 다른 하나는 몸을 혹사해서 지나친 고행을 하지 말아라. 그것도 경계해야 될 내용이다고. 아마 당신이 너무 고행으로 인해서 크게 얻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겠나. 그래서 고행을 해서는 제대로 지혜를 얻을 수 없겠다고 생각이 돼서 포기를 하고 니련선화에 와서 목욕을 하고, 그때 이 우유죽을 받아 먹고 원기를 회복하면서 수행을 했잖아요. 보드가야에서.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극단적으로 이 단식이나 이 몸을 아주 혹사를 시켜서
탐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은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그것이 온전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해 가능한 그런 보편적 가치가 안 되겠나.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야 뭐 무건이지 부처님 고행에 비하면은 그건 팔자 좋은 타령이지요. 그래도 오늘은 남이 안 하는 걸 한다고 해가지고 고행상을 뜩 달아놓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6년을 무건을 하면서 원만하게 해양을 할까 이런 처음에 회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들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제일 참 스스로를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이 참선이고 또 나가지 않으니까 일단은 신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나가서 크게 업을 짓고 이러지는 않지만은 출입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 데서 번뇌가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일단은 출입을 통제하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 들었고 또 무건을 하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소통을 하면서 주고받는 과정이 우리들의 일생인데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해왔던 그것을 차단을 하는 무건을 하니까 깝깝하지요. 해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안 한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그래서는 안 되지요. 원칙적으로 보아서는 해왔던 것을 차츰차츰 끊는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은 멀쩡한 사람이 벙어리 흉내내면서 해쌓고 그러니까 우선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래도 머리 깎고 사는 형편이라 다른 사람이 좀 봐주지요. 무건한다. 또 전에 뭐 그런 무건 스님이라든지 여러 스님들이 공부를 할 때는 저 무건 폐를 가슴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미안하지요. 그래도 일단 말을 안 하니까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줄어들지요. 그 두 가지가 차단이 되니까 이업, 생각으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망상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가벼워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깝깝해요. 속이. 그럴 거 아닙니까? 늘 해왔던 동작을 정지를 시키고 말을 안 하니까 그 기운이 뭔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문을 닫고 방 안에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얼마 동안은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괜히 이렇게 시작을 했네. 이래가지고 내가 6년을 마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도 들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통하는 말을 안 하고 가능한 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정말 당당하고 선근이 많고 떳떳한 사람들은 대중에 있으면서도 말도 골라서 해서 말로 인해서 공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스님이 있어요.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여럿 있는 데 있으면은 비교도 되고 또 너무 내가 부실한 면을 채우려고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생각들이 20년 동안 많았어요. 허물을 만회를 하려면은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지향하는 어떤 삶의 처신이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부족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좀 나쁘게 말하면은 그것도 역시 하나의 위선적인 처신술이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는 내가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천적으로 뭘 하는 거 보면은 좀 꺼벙하고 끝맺음이 시원찮은데, 그래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봤을 때는 내 부족한 면을 메우려고 하는 데서 발상이 나왔지 싶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건강함에 행자를 쉴 때나 어디 있어도 어른이 안 계실 때에 나는 더 어른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가급적 성실하게 하지, 누가 보고 뭐 지키고 한다고 더 하고, 안 그러면 놀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런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게 생각이 몸에 배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건강함에 절대 그 학생들이 주지심 안 계시면은 마루도 안 닦고 얼른 학교 가고 이러면은 내가 야단을 해서 안 계시더라도 계실 때와 똑같이 해라.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착실하다는 소리는 어디 가도 들으니까 그나마 내 부족한 것이 조금 메워질 수는 있었죠. 그것도 온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묵언을 하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렇게 꾸준히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차츰 깝깝한 기운이 한 2년이 지나니까요, 조금 가라앉아요. 그래서 3년에 좀 접어드니까 이 불편함이 없고, 말을 안 해도 그렇고, 나가지 안 해도 어디 뭐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급적
경전도 안 보고 다른 일반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자신에 대한 아주 미세한 현상들까지 점점 드러나요. 평소에는 잊고 지냈던 여러 가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그때는 왜 그래 말했을까 아주 어리석은 언행을 한 것처럼 느껴지고 후회도 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혼자서 참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이렇게 하면서 내면에 숨어있던 나의 가식과 그러면 진실이 어떤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맞대응하면서 점점 새로운 업은 줄어들 줄 안 나가고 말 안 하니까 짓는 것은 줄고 또 전에 것도 따라서 점점 이 소멸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3년쯤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묵언을 하다가 보니까 반가운 사람이나 누가 뭐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 신도들이 고향물을 가져오고 이러면은 필담으로 뭐를 써가지고 보이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웃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묵언을 하다가 보니까 저 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싶어가지고 별것 아닌 것도 우리들을 위로한다고 글 쓴 것을 보고 깔깔 웃기도 하고 뭐 더 묻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필담을 나눈 것이 큰 실책이었어요. 그때는 모르고 그나마 깝깝한 마음을 글자로라도 소통을 해야 되겠다. 우선 본인들도 그렇지만은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으면은 너무 대답이 없어도 그렇잖아요. 묻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막혀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데는 정신적으로는 좀 도움이 됐지만은 수행하는 데는 절반의 실패였다고 그 뒤에 생각하니까 그랬어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했는데 묵언을 할 정도로 정진을 한다고 작심을 했으면은 글로도 이사 전달을 안 하는 게 옳았어요. 그랬으면은 더 공부가 깊이 될 수 있었겠죠. 거기에서 상당한 착오가 있었고 정진의 매진을 순조롭게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조금 답답하고 저렇더라도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올곧게 정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더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한 동물이 수행을 한다고 여러 가지로
발버둥을 치다가 이 무근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 글로서 이사를 소통하는 것마저 차단을 했더라면 그 시간이나 그 에너지를 이 자신의 마음으로 되돌아보는 그런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자기의 허물을 성찰하고 이 참여를 하면은 지혜는 저절로 그 자리에서 더 돋보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에서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는 어린애 마음 같았고 어리석었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렇게 하다가 아마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내가 이런 영상을 찍고 한 것이 또 후회가 되었다고 또 말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참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철들라고 할 때쯤 되면은 떠나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인 것 같아요. 잘 계십시오.